이 남자는 글을 썼다는 이유 하나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도망치던 밤 잘못 데려온 여인 하나. 그런데 그 여인이 칼을 뽑는 순간 이 이야기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세상은 늘 힘센 자가 이긴다 믿었지요. 하지만 조선에서 진짜 무서운 건 칼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단 한 권의 장부로 양반을 무너뜨린 사내,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여인. 오늘 당신이 알던 조선이 무너집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쁜 세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드라마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윤이라고 합니다. 조선 한양의 관청에서 글로 먹고 살던 사내였죠. 제 손끝에서 장부가 정리되고 붓끝에서 문서가 완성되면 그게 곧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하급설이라는 신분이 초라해도 글을 아는 사람은 귀했거든요. 그래서 전 제 일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수령 박지원 나으리는 제게 세금 장부 정리를 맡기셨어요. 도윤이 내가 해라. 내 솜씨가 제일 깔끔하지 않느냐. 그 말씀에 전 기뻤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관청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퍼졌죠. 저는 그저 남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도윤, 내 이놈. 호출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제가 마주한 건 조작된 장부였습니다. 제 손글씨로 가득한, 그러나 제가 쓴 적 없는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누군가 제 필체를 흉내 내 세금을 빼돌린 흔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내 글씨가 아니란 말이냐? 그렇습니다만 이 숫자들은 제가 변명 말고 사실만 대답해라. 내가 쓴 것이 맞느냐 아니냐? 글씨는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아니었죠. 그 미묘한 차이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결국 파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청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울기만 하셨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글 아는 놈이 더 위험하다더라.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평생 갈고 닦은 것이,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능력이 이제는 죄가 된 겁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짐을 꾸리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요? 고향을 떠난 지 보름쯤 지났을까요? 우리 가족은 산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걸으셨지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자니 혹시라도 제 소문이 퍼져 있을까 두려웠죠. 그래서 전 혼자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뭐라도 구해야 했거든요. 한참을 헤매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 사람이 왜 이래요? 고개를 들어보니 20살쯤 되어 보이는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약초 광주리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가 바로 설아였죠.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아, 아닙니다. 그냥 좀 쉬다 가려고. 설아는 광주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보리떡 2덩이였어요. 드세요. 산에 사람이 다니는 것도 드문데 이렇게 쓰러져 계시면 어떡해요. 전 사양했습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받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설아는 제 손에 떡을 쥐어주고는 먼저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떡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선한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죠. 나무 사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광군 둘이 멀리서 설아가 내려간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순간 깨달았죠. 저 때문에 설아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고요. 제가 도망자 신세인데 혹시 광군들이 저를 도운 설아까지 의심하면 어쩌죠?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설아를 찾아야 했어요. 마을 어귀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아가씨, 아까 그 떡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네, 무슨 일이세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광군 얘기를 꺼내자니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것 같았고, 그냥 가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광군이었습니다. 아까 그 둘이 저를 뒤쫓아온 거죠. 내가 박지연 나으리 장부를 조작한 도윤이가 아니냐? 설아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도 같이 데려가라. 도망자를 도운 죄가 있다. 아닙니다. 이 아가씨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 설아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광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칼을 뽑아들었죠. 도망쳐야 했습니다. 설아의 손을 잡고 뒤돌아 달렸어요. 광군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왜 이러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설아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선의로 베푼 떡 한 조각이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산속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뒤에서는 여전히 광군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광군이 이렇게까지 저를 쫓는 걸까요? 하급설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올 이유가 있을까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는 건 아닐까요? 광군을 피해 산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더 이상 갈 수 없었죠. 여기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과 도망치는 상황인데 그녀는 지나치게 침착했거든요. 숨도 크게 차지 않았고 표정에도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괜찮아요. 어차피 갈 곳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약초꾼 처녀가 갈 곳이 없다니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전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선의로 떡을 나눠준 처녀를 이런 위험에 빠뜨렸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저도 모르게 소리쳤죠. 순간 어둠 속에서 두 명의 그림자가 튀어나왔어요. 광군이었습니다. 아까 그 자들이 끝까지 쫓아온 겁니다. 이놈, 얌전히 잡혀가지. 칼날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전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등 뒤는 바위였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아가 제 앞으로 나섰어요. 비켜. 광군이 소리쳤지만 설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죠. 아가씨, 위험합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광군 하나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목을 정확히 가격당한 거죠.
나머지 광군이 놀라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몸을 낮춰 피하더니 그의 다리를 걷어찼어요. 광군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설아는 재빨리 그의 칼을 빼앗아 목에 겨눴죠. 움직이면 죽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그 온화한 약초꾼 처녀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광군은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는 광군의 혀를 찔러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털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이 여인은 누구인가요? 약초를 캐던 평범한 처녀가 어떻게 광군 둘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죠? 놀라셨죠? 설아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가씨는 대체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더울 수도 있으니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설아는 쓰러진 광군들의 몸을 뒤져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문서 한 장을 꺼내 달빛에 비춰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거 박치연의 밀서네요. 밀서요? 도윤 씨를 잡으라는 명령서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여기 쓰인 내용이. 설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접어 품에 넣었어요. 일단 가시죠. 가면서 얘기할게요. 전 혼란스러웠습니다. 설아의 정체도 의문이었고 그 밀서에 적힌 내용도 궁금했죠. 무엇보다 박치연이 왜 이렇게까지 저를 잡으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것보다 이 일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설아라는 여인도 우연히 만난 평범한 처녀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윤 씨, 설아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 정체가 궁금하시죠? 사실 저는 그녀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백야예요. 의적 백야의 수장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백야요. 관청에서 일할 때 그 이름을 수없이 들었죠. 탐관 오리들의 재물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눠준다는 의적 집단. 조정에서는 역적으로 낙인 찍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영웅처럼 여겨지는 존재였어요. 그럼 처음부터 네, 우연이 아니었어요. 도윤 씨를 찾고 있었거든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또 이용당한 겁니다. 박치연에게 한 번, 이제 설아에게 또 한 번. 왜죠? 대체 저한테 뭘 원하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박치연의 비리 장부를 복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게 도윤 씨였고요. 그래서 저를 도와준 척한 겁니까? 떡을 나눠주고 목숨을 구해준 것도 다 연극이었던 거죠?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인정이었죠. 전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도윤 씨는 그를 아는 사람이에요. 장부를 볼 줄 알고 문서를 해석할 줄 알죠. 하지만 그뿐이에요. 설아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싸울 줄도 모르고 위험을 감지하지도 못해요. 그냥 글만 아는 무력한 사내일 뿐이죠. 무력한 사내.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렇습니다. 전 무력합니다. 싸울 줄도 모르고 사람을 속이는 법도 모르죠.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죄입니까? 성실하게 살려고 했던 게 잘못입니까? 설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제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가세요. 저는 혼자 가겠습니다. 도윤 씨,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요? 광구는 사방에 있고 박치현의 손길은 온 나라에 뻗쳐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설아가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자 마을 하나가 보였습니다. 주막이 있었죠.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몸에서 돈 한 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막 앞을 지나쳤어요. 거기 선비 양반 품삯 받고 글 좀 써주시오. 장돌뱅이 하나가 저를 불렀습니다. 전 고개를 저었어요. 글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글을 썼다가 또 누군가에게 이용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산기슭 바위 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추웠어요. 몸도 추웠지만 마음은 더 추웠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글을 배우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글을 아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죠. 31살 사내가 산속에서 혼자 우는 꼴이 초라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요. 박지연에게 복수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고 제 억울함을 풀고 싶어도 힘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몸이 떨렸죠.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설아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주먹밥 하나를 들고 있었죠. 드세요. 전 받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도윤 씨, 자존심으로 배를 채울 순 없어요. 설아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결국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자부심도 다 버리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무력한 사내. 그게 바로 저였죠. 주먹밥을 먹으며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2살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서당에 보내주셨죠. 가난한 살림에 무리를 해서라도 그를 가르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도윤아, 칼은 사람을 죽이지만 글은 세상을 바꾼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저 열심히 글을 배우면 출세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했죠. 관청에 들어간 첫날도 기억납니다. 장부를 펼쳤을 때의 그 떨림이요. 제 손끝에서 정리되는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세금 한 양이 어떤 이에게는 겨울을 날 양식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아이의 약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더욱 정확하게 일했습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제 실수가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마을 하나의 세금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수령에게 여쭤봤죠. 나으리, 이 마을 세금이 작년보다 배로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걷어야지. 뭐가 문제냐? 그해 가을, 그 마을에 들렀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어떤 노인은 울며 말했죠. 글 아는 양반들이 우릴 이렇게 만드네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정리한 장부 때문에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물론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제 손을 거쳐간 문서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글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치원이 만든 거짓 장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고통받고 있을까요? 그 장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를 알고 관청의 체계를 이해하며 필체를 분석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주먹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제 제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용당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불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글은 세상을 바꾼다고 하셨죠. 어쩌면 지금이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실천할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말씀하세요. 절 이용하지 마세요. 동료로 대해주세요. 그리고 박치원의 비리를 밝히는 일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설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란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겠죠. 알겠어요. 약속합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설아와 함께 박치원의 비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밀서를 분석하고 관아의 움직임을 살폈어요. 어느 날 밤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설아 씨, 장부가 두 벌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박치원은 조작한 장부만 보관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장부도 어딘가 숨겨뒀을 겁니다. 자기가 빼돌린 재물을 기록해야 하니까요.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에 일리가 있다는 표정이었죠. 어디 있을까요? 관아 창고요. 가장 안전하고 의심받지 않는 곳이죠. 사흘 뒤 우리는 관아로 잠입했습니다. 설아가 앞장섰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창고 앞까지 무사히 도착했죠. 자물쇠를 따는 건 설아의 몫이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빨리 찾으세요.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촛불을 켰죠. 선반마다 문서들이 빼곡했어요.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선반 뒤쪽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표지는 평범했지만 펼쳐보니 달랐습니다. 박치원의 필체였죠. 숫자들을 따라가며 계산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년 동안 빼돌린 세금이 1,000냥이 넘었습니다. 한 마을이 1년을 버틸 수 있는 곡식값이었죠. 이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설아가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박치원이 발뺌할 수 없어요. 나흘 뒤 장날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수백 명의 백성이 모여 있었어요. 설아의 동료들이 미리 소문을 퍼뜨려 놨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설아가 높은 곳에 올라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박치원 나으리가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세금을 더 거두고도 그 돈을 빼돌렸어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죠. 증거가 있소? 전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장부가 들려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박치원 나으리의 진짜 장부입니다.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큰 글씨로 내용을 읽어줬죠.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분노가 퍼져나갔습니다. 저놈이 우리 피땀을, 우리에 굶어 죽었는데.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광군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치원도 함께였죠. 이놈들, 감히 어디서.
박치현이 칼을 뽑으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관군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백성들에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나으리, 이게 정말입니까? 한 관군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전 장부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적힌 필체가 누구 것인지요. 관군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나으리, 이건 박치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거든요. 사흘 뒤 암행어사가 내려왔습니다. 장부는 조정에 전달됐고 박치현은 파직됐어요. 제 억울함도 풀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박치현의 마지막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더 큰 일의 시작일까요? 박치현이 체포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한양으로 압송했어요. 파직뿐 아니라 유배형에 처해질 거라는 소문이 돌았죠. 하지만 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박치현에게는 아직 힘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의 일족은 조정의 뿌리 깊은 세력이었고 언제든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이 많으시네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산속 작은 암자에 머물고 있었어요. 박치현의 일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미 증거는 조정에 올라갔어요. 함부로 손 쓸 수 없을 겁니다. 설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며칠 뒤 설아가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백야 조직원 20명 남짓이 모였어요. 설아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백야는 오늘로 해산합니다. 충격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죠. 수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운 건 백성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칼보다 강한 게 있다는 걸요. 설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록이 칼보다 강했습니다. 글 한 장이 탐관오리를 무너뜨렸어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조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혼란스러워했죠.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설아는 미소 지었어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농사 짓고 장사하고 평범하게 사세요. 하지만 불의를 보거든 기록하세요. 증거를 남기세요. 그게 진짜 싸움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끝에 한 명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이해한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는 짧았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마지막 사람이 떠나자 설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되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칼로 세상을 바꾸는 건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전 문서 하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치현의 비리 전모를 정리한 고발장이었어요. 조정의 사원부에 올릴 문서였죠. 붓을 들자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관청의 명령으로 쓰는 게 아니었어요.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쓰는 첫 문서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사실만을 담았어요. 과장도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적었죠. 증거 목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해가 뜰 무렵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설아가 그걸 읽어봤어요. 완벽해요. 이 정도면 조정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박치현의 일족이 방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여러 곳에 동시에 보내야 해요. 사원부, 사관원, 의금부. 한꺼번에요.
설아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같은 문서를 세 곳에 보내면 누군가 막아도 다른 곳에서는 받아볼 수 있었죠. 열흘 뒤 소식이 왔습니다. 박지연의 재산이 몰수됐고 그의 형제들도 조사를 받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문서가 효과를 본 겁니다. 마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고 세금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백성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어느 날 한 노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비 나으리 감사합니다. 나으리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전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글을 쓴 것뿐입니다. 그 글이 우릴 살렸소. 칼보다 강했습니다. 노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글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설아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도윤 씨, 다음에 또 만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세상에 불의는 아직 많으니까요. 설아가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었어요. 전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깨달았어요. 힘은 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제게 기회를 줘서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어요. 세상에는 아직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한양을 떠나 석 달쯤 지났을까요? 저와 설아는 변방의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낡은 초가가 하나 있었어요. 주인 없이 버려진 집이었죠. 우리는 그곳을 고쳐 서당 겸 기록소로 만들었습니다. 도윤 씨, 이 현판 글씨 어때요? 설아가 나무판에 쓴 글씨를 보여줬습니다. 바른 기록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좋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현판을 달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낯선 이들이 갑자기 나타나 기록소를 연다니 수상해 보였겠죠. 여기서 뭐 하는 곳이오? 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전 정중히 대답했어요. 억울한 일을 기록해드립니다. 증거가 필요하신 분들을 돕는 곳이죠. 돈은 얼마요?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표정들이었죠. 첫 손님은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세금을 내고도 다시 독촉받는다는 하소연이었어요. 전 그녀의 말을 듣고 영수증을 작성해줬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금액을 기록했죠. 이걸 가지고 관아에 가보세요. 분명 해결될 겁니다. 나흘 뒤 그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정말 해결됐어요. 선비 나으리 덕분입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땅 문제로 다투는 이웃, 억울한 누명을 쓴 청년, 품삯을 못 받은 날품팔이.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설아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죠. 칼을 들던 손으로 이제는 붓을 쥐고 있었습니다. 설아 씨, 후회 안 하세요? 어느 날 밤 제가 물었습니다. 설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더 좋아요. 숨어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당당한 기록자였죠.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에 풍년이 들었어요. 백성들은 수확을 나눠줬고 우리 기록소 앞에도 곡식 한 가마니씩 쌓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받아요? 설아가 난처해했습니다. 전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운 마음이니 받읍시다. 그리고 이걸로 더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 되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의 기록을 남기기로 한 겁니다. 누가 찾아왔고 무슨 일을 도왔는지 하나하나 적었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기록소는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됐죠. 관아에서도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첫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선비 나으리 덕분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게 됐소. 전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글을 썼을 뿐인데 이런 감사를 받다니요. 제가 한 건 기록한 것 뿐입니다. 그 기록이 우릴 지켜줬소. 이젠 억울한 일이 생겨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었어요. 글로 사람을 돕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게 바로 제 길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저 별 아래 어디선가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칼은 사람을 죽이지만 글은 세상을 바꾼다. 이제야 그 말의 진짜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장부는 더 이상 죄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기록이 됐죠.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